테스나는 2002년 설립돼서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주요 사업은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인데요. 반도체 산업은 용도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되는데 테스나는 시스템 반도체 후 공정 중 테스트 사업을 전문으로 해서 웨이퍼 단계의 테스트와 패키징 후에 마지막 출하 전 테스트를 2회 수행하며 두 가지 테스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. 매출 포지션은 웨이퍼 테스트 92.45%, 패키징 테스트 7.55%로 구분됩니다.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.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,075억 원, 영업이익 540억 원, 당기순이익 47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.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.6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6.8%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도 26.6%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. 대표님,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? 네, 바로 어제였습니다. 회사 임시 주주총회 결과 그리고 상호 변경 안내를 좀 발표를 했는데 이 공시를 잠깐 보기 전에 지난번 체결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부터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난달 8월 8일이었습니다. 회사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즉 테스나의 경영권을 두산그룹에 좀 매각을 한 거죠. 전체 매각 금액은 양수도 주식수 522만 주고 한 주당 6만 1,522원에 3,217억 원의 매각을 단행한 것입니다. 최초 계약 일자는 3월 8일이 좀 되겠고요. 거래 종결일이 사실상 2022년도 4월 29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인데 선행해서 거래 종결일 이후에 임시 주총도 있고 자, 일정에 이제 변해서 일정에 사실상 반해서 잔금을 좀 지급하는 것이 좀 통상적인데 네네. 지금 사실상 이 테스나의 경우에는 두산그룹의 먼저 이 임시 주총에 가결을 하고 나서 4월 29일에 잔금을 치르는 어떤 의사결정이 좀 됐는데 바로 어제였죠. 회사는 이에 따라서 임시 주총회를 좀 개최를 했고 이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.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나 임시 주주총회 결과 결의사항입니다.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상호 변경과 관계 법령 개정 반영을 좀 한 이 안건이 원안대로 좀 가결이 됐고요. 두 번째입니다.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윤건, 기타 비상무이사 김도원, 사회이사 장재형, 서석호 선임의 건이 가결됐습니다. 3호 이안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 또는 사회이사 김현재 선임의 건이 가결이 됐고요. 감사위원회 선임의 건도 역시 가결이 좀 됐습니다. 5호 이안이 좀 특이한데요.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좀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. 1호 이안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의 건에 대해서 결의는 최대 주주와 주식회사 두산 사이의 주식 매매 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그 거래 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. 정관은 개정을 했지만 아직 거래가 종결된 것은 아니죠. 4월 29일에 잔금이 모두 다 완납이 된다면 네. 사실상 거래 종결이 완납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의 개정 반영 또는 상호 변경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 안건을 4월 29일까지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어 있고요. 이사 선임의 건 역시도 거래 종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위 결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. 주식 매매 거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 안건에 대한 효력도 사라지게 될 셈입니다. 지금 뭐냐면 4월 20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모든 선임 안건들이 아직 잔금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. 만약에 주식 양수도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지가 좀 된다면 이 안건은 모두 다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이 전제 조항이 되겠습니다. 네. 회사는 이에 대해서 상호 변경 안내 공시가 좀 있었는데요.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호 변경의 안내입니다. 4월 20일자 정관 변경을 통해서 상호 변경의 안건을 가결했기 때문에 상호 변경에 대해서 절차가 좀 진행 중에 있고 4월 20날 주총을 통해서 최대 주주 변경 그리고 정관 개정에 따라서 주식회사 테스나에서 주식회사 두산 테스나로 상호를 변경할 것입니다. 이 선결 조건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습니다.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식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 상호 변경의 효력도 자동적으로 좀 소멸된다. 지금 4월 29일까지 자금의 픽스가 좀 된 것으로 좀 보여져요. 자금이 픽스가 된 것으로는 좀 보여지는데 문제는
아직 거래가 최종적으로 종결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. 이 선행에서 임시주총회가 이 상호의 변경에 대한 어떤 절차를 먼저 선행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. 네, 이 테스나가 사명을 두산 테스나로 변경합니다. 본격적으로 이제 두산도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 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데요. 테스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단독 기업으로 있을 때보단 두산그룹에 속해 있는 게 좀 기업 성장성 관점에서는 괜찮을까요? 일단 두산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두산중공업의 경우에 빠른 채권자 조기 졸업을 했죠. 네네. 채권자 관리 체계 빠른 조기 졸업을 좀 이뤄냈는데,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과정에서 많은 출혈들이 좀 있었습니다. 유효 자산을 좀 매각을 했고요. 알짜 자회사인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좀 매각을 좀 하면서 회사의 좀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요건입니다. 네. 아직 이 회사의 어떤 외형적인 어떤 컨디션은 좀 더 확장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채권자 관리 체제에서 조기 졸업을 통해서 현재 내실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두산그룹도 새로운 어떤 선택과 좀 집중의 어떤 관점에서 미래 산업의 전방위에 걸친 새로운 먹거리를 사실상 반도체 사업을 좀 낙점한 것이 좀 판단되고, 네네. 이에 따라서 지금 이 두산그룹이 테스나의 어떤 인수를 타진했을 때 사실상 좀 의문사항이 좀 많았었거든요. 네. 두산그룹 하면 대표적인 어떤 중공업을 좀 기반으로 하는 사업 부분의 강자인데, 그렇죠. 사실상 이게 전자회사, 특히 이 반도체 사업과의 어떤 이 사업 시너지가 과연 있을까? 네. 자,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지만 지금 이 두산의 박정훈 회장의 경우에 뭐 이 과감하게 사업을 낙점하면서 오히려 회사의 새로운 어떤 사업 부분으로 확장해서 좀 키우겠다라는 이 포부가 좀 밝혀졌기 때문에 두산그룹의 신규 편입 효과는 좀 분명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. 네, 그렇다면 이제 두산이 미래의 먹거리로 반도체 테스트 분야를 선택하게 됐는데 아직 좀 외형이 작긴 하지만 테스나가 그럼 두산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이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일단 조사를 좀 했어요. 우리가 좀 반도체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제가 뭐 저희가 오픈방에서도 많이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고, 네네. 2차 전지에 관련된 어떤 이 사업 부분의 어떤 정의는 제가 좀 많이 좀 설명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도체 부분이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헷갈릴 것 같아서 네.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반도체 사업은 크게 좀 5가지로 좀 구분합니다. 자, 첫 번째가 반도체 설계 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IP 사업이 있고요. 자, 두 번째는 반도체 설계만 좀 전문적으로 하는 팹립스 업체로 좀 구분이 되고, 그리고 반도체 외부에서 위탁받은 칩을 전문적으로 좀 생산하는 반도체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 반도체 패키징 또는 이 테스트를 좀 주력을 하는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사업이 있고,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모든 전 공정의 사업을 모두 다 완성해서 이루는 종합 반도체 업체로 좀 구분되는데, 네네. 종합 반도체 업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되겠고요. 지금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업체의 어떤 주력을 좀 나타나는 회사가 바로 이 테스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실적을 좀 잠깐 보면, 자, 변동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의 매출액은 직전 3년 대비 56.6%의 매출액 상승 효과가 좀 있었어요.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76.8%, 당기순이익은 26.6%가 좀 증가되는데,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빠른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네. 반도체 후공정의 테스트 그리고 패키징 관련된 사업 부분이 빠르게 가셔야 될 전망입니다. 그런데 이 사업 부분은요, 사실상 양산과 더불어서 가는 것은 아니죠. 처음에 대부분 이 반도체 회사들이 최초 투자를 좀 단행할 때는 장비, 검사 장비 위주로 세팅이 좀 되죠. 네. 그다음에 본격적인 양산 시점에 들어가면 패키징 테스트 사업, 그다음에 소재 사업 부분이 이 실적 두각을 좀 나타내 줍니다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행에서는 한 2023년도까지는 국내 그리고 국외에 시설 투자 관점에서 반도체 장비 업종이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적적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겠는가 좀 보고, 패키징 테스트 관련된 업종에서는 저는 2026년도까지는 보다 완연한 실적 회복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테스나의 경우는 현재보다 어떤 외형의 성장 여력, 그다음에 매출 실적의 향상 여력이
충분하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. 네, 이렇게 2026년까지 그래도 좀 실적의 전망을 좀 좋게 봐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이제 두산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두산그룹은 주로 이제 기간 산업을 맡아왔는데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많은 분들이 사실상 우려했던 부분들이에요. 두산그룹 하면 대표적인 어떤 중공업, 그렇죠. 자 풍력과 원전의 어떤 터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공업 관련 사업의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사업 부분인데 네네. 사실상 이 전자, IT 업종과는 좀 거리가 좀 멀었다는 거죠. 네. 그런데 회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두산전자 비즈를 통해서 테스나와 어떤 일정 부분의 사업 연계성을 좀 찾겠다. 제가 이제 보도자를 좀 발췌를 좀 했는데요.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. 네. 회사는 전자제품 필수 부품인 이 인쇄 회로기판 (PCB라고) 불립니다. 인쇄 회로기판의 핵심 소재라고 좀 불리는 동박적층판 CCL이라고 불리는데 이 CCL 소재를 테스나와 협업해서 사업적 어떤 시너지를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왔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지금 두산전자 비즈가 기술 협력을 추진하면 CCL 생산 분야에서 비용 절감과 공정 개선의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테스나와 더불어서 이 두산그룹 내에 있는 계열회사죠. 두산전자 비즈의 확장성을 좀 더 완연하게 키워갈 수 있는, 즉 회사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신성장의 사업 동력, 전혀 다른 사업 부분의 어떤 시너지를 두산전자 비즈와 함께 이뤄내겠다는 어떤 포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이 두산전자 비즈와의 시너지를 예상해 주셨는데 그럼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두산그룹의 편입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.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도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테스나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시메이트 시간에서 2월 달에도 한번 다뤄드렸었고, 그렇죠. 그다음에 3월 10일에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. 중장기 매수 관점 상승 여력 충분하다. 오히려 적극적인 어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. 저희가 정확하게 지난 시간에 좀 방송에서 좀 다뤘던 이 공략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4만 원에서 4만 3천 원. 좀 더 보겠습니다. 자,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이니까 이 구간이죠. 네네. 저희가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구간이고 3월 10일이었으니까 저희가 공시했던 이 일자가 자 여기였네요. 자 발표했던 일자 기준에서는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. 자 요 구간에 진입하면은 포트 비중 10%의 어떤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렸고 실적적인 역량 그다음에 두산그룹과의 어떤 사업 시너지는 충분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 좀 단계 좀 상승 좀 해줬죠. 그렇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많이 오른 것이냐라는 관점인데 자 아직 뭐 올랐다고 보기에는 좀 다소 애매합니다. 2023년도까지는 지금 기술주 물량에서의 어떤 외형 확장을 조금씩 좀 가져가겠지만 대부분 이 반도체 회사들의 어떤 이 공정이 가동되는 시점인 2023년도 하반기 또는 2024년도 상반기 기점에서는 이 확연한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가 좀 극명하게 좀 나타날 것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자 포트 비중 관점에서 지난번과 유효합니다.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구간 포트 비중 10%의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고요. 지금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도 자 요 구간인데 자 4만 3천 원, 4만 3천 원에서 4만 6천 원, 4만 3천 원에서 4만 6천 원 구간은 포트 비중 5%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테스나 신규 관점에서는 4만 3천 원에서 4만 6천 원까지 포트 비중 5%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. 그리고 4만 원에서 4만 3천 원까지 이제 지난 추천 관점에서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아직 좀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좀 반영돼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.